2020 미국의 선택 선거일을 맞아 워싱턴 한인들도 현장 투표 장소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올해 대선은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이고 있으나 초박빙 접전에다가 승자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개표 이후에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부를 가를 6대 경합지들에서 두 후보가 사실상 동률로 초박빙 접전을 벌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주요 도심 지역 상점들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대선 결과에 따라 이어질지 모를 폭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생기는 피부 트러블의 완화, 관리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0 결정의 날을 맞아 워싱턴 한인들도 현장 투표 장소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하는 후끈한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한인들은 한인 사회와 미국 전체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20 미국 선택의 달에 한인 유권자들도 어느 때보다 달아오른 투표 열기에 동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한인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애난데일 소방서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인근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시니어 센터의 도움을 받는 한인들이 줄지어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억 명 가까이 조기 직접 투표나 부재자 투표로 이미 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소에 나온 유권자들이 예년보다는 크게 붐비지 않아 편리하게 한 표를 던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 장소에 들어가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아 지지 후보에게 기표한 후 집계기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마쳤습니다. 에버그린 아파트에 거주하는 올해 86살의 케빈 김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투표소에 나와 한인, 미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후보에게 투표했다며 코로나 사태에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현 대통령에게 기꺼이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고통받고 이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1200불씩 막 주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래, 그거 대가를 치러줘야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찍었어요. 김정태 전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통합노인연합회장은 한인 이민자로서 오랫동안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소에서 나와 한인, 한미 간, 미국에 필요한 지도자를 뽑는데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게 감개무량하다고 울컥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좋아야 미국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부강해야 보다 좋은 나라, 민주주의가 되지요.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투표는 하셔야겠죠. 투표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개운해요.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지만 한인 파워는 투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 정당과는 별개로 최대한 투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민족으로서 한인을 비롯해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을 할 민주당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민주당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사는 내 나라다 하면서 그런 기분으로 투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한인 파워를 신장시키려면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유권자 등록을 한 후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를 통해 직접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미주 한인들은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는데도 영주권자에 머물러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나 있어 시민권자 비율이 62%로 베트남계의 80%나 일본계의 77%에 비해 낮은 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실제 투표율은 84%로 아시아계에선 일본계 8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많은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곳 현장 투표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난데일 소방서에서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2020 미국의 선택과 결정의 날에 1억 명 이상 사전투표한 데 이어 당일 6천만 명이 더 투표소에 직접 나와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였으나 초박빙 접전에다가 승자 결정에 수일이 걸릴 수도 있어 긴장된 개표 이후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선 뜨거운 투표 열기와 초박빙 접전, 개표에 시간이 걸려 당일 밤 승자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개표 이후 대혼돈과 소송, 폭력 사태까지 우려되는 초긴장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과 상원의원 35명, 하원의원 435명을 새로 뽑는 2020 대선과 총선 투표가
3일 새벽 6시나 7시부터 저녁에서 시차를 두고 시작돼 저녁 6시나 7시, 늦게는 밤 9시에 마감됐고 곧바로 개표회에 돌입했습니다.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6대 경합지들인 플로리다와 조지아가 가장 먼저 이날 저녁 7시부터 개표에 돌입했고 7시 30분에는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8시에는 펜실베니아, 9시에는 애리조나의 순으로 이어져 차기 백악관 주인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전야까지 하루 5번이나 대중 유세를 갖는 강행군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선거 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플로리다 등에서 굉장한 선거전을 폈기 때문에 대단한 밤, 위대한 4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I hear we're doing very well in Florida, we're doing very well in Arizona, we're doing incredibly well in Texas,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and we're going to have, much more importantly, we're going to have a great 4 years. 2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 당일에도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출생지인 펜실베니아를 다시 찾아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제는 트럼프 시대를 끝내고 짐 싸서 집으로 돌려보낼 때라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They're expecting up to 150 million, the largest turnout ever. If you haven't gotten everybody out, get them out.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because of you. 올해 선거에서는 무려 1억 200만 명이나 조기 직접 투표와 부재자 투표로 사전에 투표를 마친 투표 열기를 보였고 선거 당일에도 6천만 명이나 더 몰려 나온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2억 5,500만 명 중에 1억 6천만 명이 투표했다면 62.7%의 높은 투표율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2나 긴 줄을 서서 조기 투표하거나 부재자 투표로 제출한 덕분에 선거 당일에는 나머지 3분의 1만 나와 예전보다는 붐비지 않고 긴 줄을 서지도 않았으며 짧은 시간 안에 투표를 마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앞서 전통적으로 자정에 투표하는 뉴햄프셔주의 두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선 바이든 후보가 5대 0으로 이긴 반면 밀스필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6대 5로 승리해 두 곳을 합해 트럼프 16표, 바이든 5표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웠지만 큰 사건 사고가 보고되지 않은 투표 분위기와는 달리 개표와 개표 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을 가릴 6대 경합지들인 선벨트 지역의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러스트벨트 지역의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서부 애리조나에선 동률 또는 1, 2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가장 먼저 개표에 돌입한 최대표밭 플로리다와 7시 30분에 시작한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사전 투표까지 포함해 신속 개표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승부가 기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차기 백악관이 될 승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접전으로 개표 완료 때까지 승자 선언이 어려울 것이고 트럼프의 연승 행진이 이어지면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후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개표 결과가 결정적인데 240만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데 수일이 걸리고 각종 소송까지 제기돼 있어 당일 밤 승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2020 미국의 선택에서는 양측 지지자들 간 곳곳에서 충돌하고 이미 230건 이상 제기된 법적 소송전이 가열되며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고 대혼돈에 빠질 우려와 긴장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0 대선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부를 가를 6대 경합지들에서 사실상 동률로 초박빙 접전을 벌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밤에는 트럼프 우세를 보이다가 수요일 이후 우편 투표가 개표 완료되면 바이든 우세로 뒤집히고 불복과 소송, 폭력 사태로 대혼돈에 빠질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백악관 레이스의 대장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민들의 최종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지만 초박빙 접전에다가 뒤늦게 결과가 나올 사전투표 결과를 알 수 없어 초긴장 사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된 선거전을 펼쳐본 두 후보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마지막인 선거 전야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두 곳 등 5곳을 방문해 대규모 유세를 벌이는 강행군을 끝내고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 두 곳에서 마무리 유세를 벌여 러스트벨트, 쇠락한 산업지대에 올인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하루 2곳 정도를 방문해 소규모 요술을 벌이는 대신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스티비 원더, 레이디 가가, 존 레전드 등 유명 스타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셧다운시키려는 바이든 후보를 선택하면 미국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며 석유 산업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공격해 경합지들인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텍사스에서 맹추격하거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6대 격전지의 선거 전야 판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해 6곳 중에 5곳을 동률 또는 1, 2포인트 차이의 접전으로 바꿔놓았으며 공화당 우세 지역들에서는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해 평균한 결과 경합지 전체 지지율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3.4포인트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2.7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선벨트 지역인 플로리다에서는 아직 바이든 후보가 1포인트 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는 0.2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0.6포인트 우세로 역전시켰습니다. 러스트벨트의 오하이오에서는 트럼프 1.4포인트 우세로 역전됐고 최후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는 바이든 우세가 4.3포인트에서 2.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6대 격전지들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급증한 사전투표 때문에 당일 개표와 하루 이틀 후에 개표로 나눠지는 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 당일에는 트럼프 우세로 나왔다가 수요일 이후 우편 투표 개표 시 바이든 승리로 뒤집히면 대혼란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과 소송 제기, 양 진영으로 분열돼 충돌하는 폭력 사태까지 빚어져 미국이 대혼돈에 빠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M세대, 즉 마스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닌 이상 실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은 마스크를 낀 채 생활하다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에 없던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기온이 내려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부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피부관리법 박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장기간 마스크 착용은 피부 표면의 습기와 땀, 유분, 먼지 등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가둬두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뾰루지,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는 것조차 피부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숨을 쉬면서 마스크 안에 습도가 높아져 pH 수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박테리아 증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속 고온다습한 환경은 피지 분비를 늘릴 뿐 아니라 여드름의 주범균인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의 증식을 도와 염증을 일으켜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피지 분비가 많고 상대적으로 피부 관리에 소홀한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스크가 일으키는 마찰과 압력은 이런 피부의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말할 때 마스크가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마스크를 내릴 때에도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런 물리적 마찰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마스크의 거친 재질이나 염료뿐 아니라 면 마스크의 경우에도 세탁 시 남은 계면 활성제 등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얼굴에 조정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도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드름이 심해진다면 상태에 따라 다른 기초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지가 많아 번들거린다면 카올린, 벤토나이트 같은 피지를 흡착하는 성분을 사용하고 녹차의 주요 항산화 성분인 EGCG나 비타민C는 피지 과산화를 막아주므로 여드름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용 화장품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는 아하나 바화 같은 성분들인데 각질 용해 효과가 있어 피지 분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들은 지속적으로 피부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용할 경우 피부가 벗겨지거나 민감해지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해야 한다면 가급적 가볍게 합니다. 거리 두기가 충분할 경우 마스크를 벗고 수시로 환기시켜 습기를 없애는 것이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쓴 마스크는 오염물질이 많으므로 매일 교체를 해야 합니다. 피부를 생각한다면 자외선 차단제 정도만 바르고 파운데이션은 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제품도 유분이 많은 로션이나 크림 대신 오일프리 제품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름이나 미백 기능성보다는 보습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출 중에는 기름 종이를 이용해 피지를 닦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속에 쌓인 유분은 바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이마와 코 주변, 이른바 T존을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 1, 2주에 한 번은 스팀 타월로 모공을 충분히 연 후 딥 클렌징으로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럽제 사용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 주 1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날은 피부 온도를 낮추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습팩을 활용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